항고도 기각당한 뉴진스, 징역 7년 구형받은 아이돌, 하츠투하츠에게 분노한 일본, 더 보이즈 중학년 퇴출 논란, 블랙핑크의 컴백, 걸그룹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제시카 알바,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출연한 그룹까지 이번 주 놀라운 K-팝과 연예계 소식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7위, 데뷔 2년 만에 첫 음악방송. 최근 눈물 참기로 컴백한 걸밴드 QWER이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출연했습니다. QWER은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M카운트다운에 출연했는데요. 과거 QWER은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음악방송에서는 라이브를 들려주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핸드싱크를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한 적이 있죠. 데뷔 당시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무대에서 핸드싱크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QWER은 펜타포트 무대에서 악기에 카메라를 달아 논란을 정면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사라지고 인기 걸밴드가 되어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QWER의 타이틀곡 눈물 참기는 여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탑 100 안에 들어 꾸준히 순위를 올리는 중이며 앨범도 초동 판매량 약 7만 9천 장을 기록하며 자체 초동 기록을 경신했죠. 성장형 걸밴드란 것을 증명하고 있는 QWER이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6위, 항고도 기각당한 뉴진스.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휘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과 항고 모두 법원이 기각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재판부는 멤버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 경부터 주주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뉴진스는 르세라핌으로 인해 데뷔가 미뤄졌다는 주장, 아일리시 컨셉을 복제했다는 주장, 한이가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의 발언 등 1심 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주장들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따라서 뉴진스는 여전히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및 출연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소속사인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일본에서 열린 고급 시계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속사 어도어와 함께 동행한 모습에 벌써 화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죠. 그러나 이는 어도어와 분쟁전에 잡힌 행사여서 함께 참석했을 뿐 아직 화해한 것은 아니라는데요.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이 멤버들이 소속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달 뉴진스의 데뷔 3주년을 맞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위, 하츠투하츠의 일본이 화난 이유. 몇몇 일본인들이 하츠투하츠에게 문화 도용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는 신곡 스타일로 컴백했는데요. 추억의 스티커 사진이나 셔플 댄스 등 Y2K 감성을 가득 담았죠. 그런데 일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츠투하츠의 티저 이미지를 두고 프리쿠라를 연상하게 한다며 자국 문화를 도용했다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 일본의 00년대 문화를 훔쳤다. 일본의 프리쿠라 디자인을 훔친 거다. 이건 한국 문화가 아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일본 헤이세이 시대에 유행하던 문화다. 한국 아이돌이 콘셉트로 사용하다니 화가 난다 등의 게시글을 올렸죠. 프리쿠라는 프린트클럽의 일본식 줄임말로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어 한국에서도 일명 스티커 사진으로 유행했었는데요. 예민한 일본의 반응을 본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라 주장한 것도 아닌데 몇몇 일본인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위, 할리우드 배우가 뮤직비디오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걸그룹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캐츠아이는 하이브의 미국 현지화 걸그룹인데요. 최근 새로운 싱글 가브리엘라를 공개했죠. 이 곡은 세련된 팝 사운드에 라틴 감성의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진 곡으로 캐츠아이만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뮤직비디오는 라틴권 11 연속극이라는 텔레노벨라를 재해석한 가운데 제시카 알바가 출연하여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많은 팬들이 제시카 알바의 출연 이유를 궁금해하는 가운데
최근 캐츠아이의 글로벌 인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캐츠아이가 지난 4월 30일에 발매한 날리는 빌보드 핫백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하여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2017년 이후 미국 팝 걸그룹의 첫 빌보드 핫백 진입이며 캐츠아이의 커리어 첫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이라고 하죠. 좋은 성적을 보여준 날리와 제시카 알바의 출연으로 놀라움을 준 가브리엘라는 모두 선공개 싱글인데요. 캐츠아이가 컴백하는 EP 2집 뷰티풀 카오스는 오는 6월 2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3위 전 NCT 문태일 징역 7년 구형. 작년 8월 SM은 문태일을 NCT에서 탈퇴시킨다는 공지로 많은 K-팝 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문태일이 중국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특수 준강간 혐의로 피소되었기 때문이었죠.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8일 법정에서 열렸는데요. 문태일은 해당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면서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중국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의견을 보였는데요. 문태일은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고 밝혔죠. 또한 문태일이 압수수색 이후 자수했다는 점, 단체방 문자 내용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 이유를 들어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공개고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기일을 확정했습니다. 2위 블랙핑크 컴백. 완전체로 돌아온 블랙핑크의 신곡이 공개됩니다. 지난 19일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완전체 신곡은 7월 초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3년 만에 완전체 컴백이자 YG와 재계약 후 첫 컴백이죠. 블랙핑크는 오는 7월 5일부터 월드투어 데드라인의 첫 콘서트를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월드투어에 대한 공지는 있었지만 신곡에 대한 발표가 없어 팬들의 궁금증이 높아졌었죠.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과 함께 놀라운 신기록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로제의 빌보드 K-팝 신기록 소식이었죠.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메인송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서 24위를 유지하며 무려 34주 연속 차트인을 했는데요. 이는 K-팝 최장 차트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활발했던 솔로 활동들을 마치고 돌아올 완전체 블랙핑크가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K-팝 팬들과 세계를 놀래킬지 기대되네요. 1위 더보이즈 주학년 퇴출. 더보이즈의 멤버 주학년이 팀에서 퇴출당했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지난 16일 더보이즈의 소속사는 member 주학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18일 한 기사가 올라오자 바로 주학년의 팀 탈퇴 및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 입장으로 올렸죠. 그 이유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전 AV 배우와 함께하였고 스킨십까지 한 것을 일본 언론에게 들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활동 중단 조치는 사실 확인을 위함이었으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멤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학년의 탈퇴 및 전속 계약 해지를 확정했다고 알렸죠. 이후 한 언론사에서는 주학년이 전 AV 배우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소속사 프로듀서 역시 같은 이유로 업무 배제되었다고 알렸는데 몇몇 사람들은 지난 13일 개인 사정으로 업무 배제 사실을 공개한 MC몽을 해당 프로듀서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학년 본인 또한 SNS를 통해 자필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주학년의 입장문에서 해당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나 루머에서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놀라신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사과문의 어색한 줄바꿈을 보며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문장을 그대로 종이에 옮긴 것 같다고 지적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학년 및 소속사 관계자는 누군가에 의해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학년은 이후 다시 입장문을 작성했는데요. 자신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기사들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함과 동시에 소속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팀에서 축출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20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입장을 낸 이유는 이 사회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서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